네, 안녕하세요. 수능사회문화를 강의하는 제인이가 좋아하게 될 사회탐구 김제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회화 단원, 사회화 유형과 사회화 기간을 정리해보는 개념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능 특강에서는 대단원, 2단원으로 넘어왔고 개인과 사회 구조라고 해서 5번째 챕터인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챕터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넥스트 개념 완성 부교재를 이용할 친구들은 그 페이지를 펴주고 그 다음에 그냥 영상을 볼 친구들 아니면은 본인이 정리하고 싶은 친구들은 A4 용지나 노트를 펴놓고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일단 사회화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텐데 사회화라는 건 인간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일 수도 있고 기능일 수도 있고 가치, 규범 이런 것들을 이제 내면화하는 과정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겠지. 즉 학습하는 것.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다 알고 태어나진 않으니까 인간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즉 학습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화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배움으로써 행동 양식이 형성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아 정체성이라든지 사회적 소속감 형성에 기여하겠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과정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런 기능이 있고 개인적 차원에서의 기능. 그 다음에 사회적 차원으로 봤을 때는 사회 구성원들끼리 이런 거를 같이 규범이라는 것들을 같이 배우게 되면은 동질성이 확보되겠지? 동질성. 그치, 우리가 그래서 사회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 구성원들끼리 비슷해지기도 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저 사람은 대충 어떤 의미군 이런 것도 서로 알아들을 거고 그래서 사회의 연속성과 안정성 유지에 기여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속 뭔가를 배우고 그걸 지켜나감으로써 사회가 지금 유지되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그냥 사회적 차원에서의 기능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또 문화의 공유와 세대 간 전승에 기여하기도 한다. 이것도 사회화의 특징이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뭐 쓰고 있는 한글이라든지 거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학습하고 사회화시켜서 그 다음 세대로 알려주지 않으면은 사라졌을 것들이야. 우리가 조상님들이 한글을 쓰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한테 사회화시키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한글이란 걸 모를 수도 있어. 그래서 세대 간 전승에 기여한다라는 중요한 특징이 나오지만 얘는 어디서 중요하냐? 우리가 문화 파트로 넘어가면 문화의 학습성이란 걸 한 번 더 배울 거야. 그래서 거기서 한 번 더 볼 선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넘길게. 자, 그래서 사회화라는 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계속 새로운 사실을 배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즉 전생에 그냥 사회화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때까지 뭐 공부를 제일 많이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 말고도 죽을 때까지 우린 새로운 걸 배우면서 죽겠죠. 그래서 평생 우리는 사회화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다양한 거를 배우겠지. 내용도 방식도 다양하게 배울 거고 그리고 주로 사회화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 첫 번째로 우리가 어릴 때 주로 부모님들이 하시는 행동을 단순히 따라하게 될 수도 있어. 그런 식으로 모방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일시는 조금 다르거든. 동일시는 그냥 내가 롤모델을 하나 정해놓고 일부러 좀 동일시 시키면서 따라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단순히 보고 배울 수도 있고 누군가를 더 배우고 싶으면은 그 사람을 정해놓고 따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쌤이 우리 장원영 씨의 사고 가치관이 럭키위키잖아. 그래서 맨날 럭키위키를 이렇게 가치관이 멋있어서 따라하려다가 맨날 실패한단 말이야. 잘못된 응용을 하면서. 아무튼 이런 걸 우리가 롤모델을 정해놓고 배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언어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말하면서도 배울 수 있고 자 엄마 아빠 따라해봐 엄마 아빠 이렇게 배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상과 제재로도 배울 수도 있습니다. 보상과 제재 이런 걸 통해서 배우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젓가락질을 배운다. 근데 내가 밥을 젓가락질 이제 잘 성공해서 먹었어. 그럼 부모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야. 아니면은 뭐 다음에 맛있는 반찬 하나 더 해주시든지. 그래서 젓가락질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학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갑자기 밥 먹는데 나를 이렇게 막 때리셔. 내가 이렇게 너 젓가락질 그게 뭐야? 이렇게 혼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젓가락질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학습하겠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은 학습, 사회화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쌤이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이라 정리하는데 뭐라 했어요, 얘들아? 뭘 배우든지 기능론과 갈등론이 특히 그걸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아야 됩니다. 가끔 상상론까지. 그래서 요거는 제시문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기능론은 사회화에 대해서 뭐라고 볼까? 사회화가 이 개인이 사회적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해서 사회 안정과 통합에 기여. 그냥 키워드 보이지? 그래서 기능론은 그냥 안정과 통합에 기여하도록 이런 거를 다 같이 배우고, 그러니까 배우는 거에 대해 좋게 생각하겠지. 이거 다 같이 배우고 다 같이 질서 유지시켜야 된다 이렇게. 근데 반면에 갈등론은 이거는 어떻게 보겠어? 지배계층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불평등과 권력구조의 재생산, 키워드 다 나와 있죠? 갈등론은 지배계층 이익 유지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래서 불평등 얘기 나오고, 기존 권력 구조가 재생산,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자기 다음 세대한테 또 물려준다, 그런 걸 이제 사회화해서 물려준다라고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상상론이라는 거는 또한 상상론은 사회화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렇게 크게 보는 게 아니고 개인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런 것들, 의미, 자아 정체성, 본인이 어떤 식으로 사회화를 하는지 그런 과정들에 좀 더 초점을 두고 볼 거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시문이 나오든지 기갈상 키워드 기억해두고, 이거면 기능론이군, 얘는 갈등론이군, 얘는 상상론이군, 그냥 이런 키워드 정도만 찾을 줄 알면 될 것 같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는지 느낌 오지? 자, 그래서 그냥 기갈상이 어떻게 보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잘 해볼게. 자, 여기서부터 첫 번째로 사회화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얘기사회화라는 게 나오거든. 얘기사회화는 쌤이 중요한 것만 포인트 쳐볼게. 일단 미래여야 돼, 무조건. 지금 속한 어디든 안 돼. 미래에 속하기를 기대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속하게 될 집단도 괜찮거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대학교에 원서를 넣고 뭐 면접을 보고 해서 합격을 했다. 그러니까 속하게 될, 확정이 된 상태도 괜찮아. 아직 입학만 안 했으면 괜찮아. 그 다음에 기대만 해도 괜찮아. 나는 뭐 가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 노래 연습 이런 걸 해야겠지. 그래서 기대하든지 속하게 될 집단이든지 어쨌든 아직 안 속했어야 되고, 무조건 이런 곳에서 요구되는 거를 배워야 합니다. 요구되는 어떤 행동 양식이라든지 가치 규범을 결론은 다시 아직 그게 안 들어갔으니까 미리 학습하는 거겠지. 그래서 지금 일단 현재 들어갔으면 안 되고, 아까 얘기했던 가수가 되고 싶다, 이런 추상적인 직업도 일단 괜찮아. 꼭 이런 집단이 뭔가 정해져 있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직업 같은 것도 괜찮고, 어쨌든 아직 내가 되지 않은 거에서, 들어가지 않은 곳에서 요구되는 걸 미리 배워야 돼. 그래서 쌤이 우리가 얘기사회인지 아닌지 좀 헷갈려하는 포인트가 많은 것 같길래 더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 좋은지 밑에다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줄게. 얘기사회화라는 거는 내가 A가 되고 싶다, 아니면 A가 되길 기대한다, 내가 A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건지를 따져보면 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뭐 내용,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것이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필요한 내용이라고 합쳐봅시다. 내용을 학습하는 것. 일단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미리 지금 이게 안 됐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A로서 필요한, 요구되는,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미리 배운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부터 퀴즈를 낼 테니까 이게 얘기사회인지 아닌지 잘 판별해봐봐. 그게 됐으면 된 거거든. 자, 첫 번째로 나는 경찰이 되고 싶어. 우리가 경찰이 되려면은 경찰대에 가야 됩니다. 그럼 경찰대에 뭐 예를 들어서 입시 공부라든지 경찰대 뭐 수능 공부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경찰대에 가기 위한 수능 공부, 이거는 경찰로서 얘기사회가 맞는 것 같아? 전형적으로 아닌 사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경찰대 가기 위한 수능 공부를 했다 치자. 뭐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었어, 뭐 사문 공부를 열심히 했어, 아니면은 영어 공부, 뭐 물리 공부 이런 걸 열심히 했어. 그게 경찰로서 필요한 내용들이야?
경찰로서 필요한 거는 범인을 제압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잖아. 현장에 대해서. 그래서 걔는 그냥 아닙니다. 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야. 알겠지? 보통 이제 어떤 대학교에 가기 위한 수능 공부 이런 건 거기 위한 점수를 얻는 거지 거기에서 필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예기사회화라고 보지 않아.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내용을 배웠는지를 잘 따져봐야 되고 대신에 그럼 경찰대에 들어가서 받는 공부들은 어떤 것 같아? 경찰대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공부들과 훈련들 걔는 경찰로서 필요한 내용을 배우는 게 맞기 때문에 예기사회화가 맞습니다. 그 우리 가장 잘 보여지는 영화가 강하늘 씨가 나오는 청년경찰이라는 영화가 있어. 거기 보면은 이제 경찰에 입학한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주잖아. 보면은 이제 강하늘 씨랑 요 박서준 씨가 열심히 이제 스킬을 배워서 막 요거 알지? 막 이렇게 막 무기 내려치는 거 막 배우고 범인을 실제로 잡아서 막 얍 이렇게 제압했다가 야 된다 이러면서 경찰로서 실제로 범인을 제압할 때 필요한 것들을 배운 모습을 보여주잖아. 걔는 이제 맞아요. 그래서 예기사회화인지 아닌지 잘 판별을 해주면 되고 또 이제 예시들을 정리해보자면 그래서 대학생, 신입생 예비교육 얘를 우리가 이제 보통 오리엔테이션, OT라고 많이 부르거든. 그러면 저 아는 친구 언니 보면은 OT 가서 술만 마시던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술 마시는 건 뭐 밤에 부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보통 이제 대학생, 신입생 예비교육을 가면은 우리 학과에서는 뭐 이런 걸 배우고 그다음에 뭐 휴학 신청은 이렇게 하시고 수강 신청은 이렇게 하시고 요런 대학생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배웁니다. 자, 그래서 OT라든지 아니면 신입사원 연수도 내가 이 회사에 뭐 다음 달부터 이제 출근을 하기로 했어. 아직 여기에 속하진 않은 상태잖아. 그래서 이제 미리 가서 보통 우리 회사에서는 당신이 맡은 팀에서는 이러이런 업무를 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걸 해야 되고 뭐 한글 파일 이렇게 다루고 컴퓨터 뭐 요로 파일 이렇게 다루고 이런 것들을 미리 배울 수가 있어. 이런 것들 다 예기사회화의 예시라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제사회화라는 게 나오는데 이름에서 느낌 오지. 지금 내가 어떤 처한 환경이나 내 상황이 있을 텐데 그게 변화했어. 그래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러면 새로운 환경이 생겼으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리고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맞는 규범과 가치를 재학습하는 것들을 말하겠지. 결론은 그래서 다시 이런 것들을 변화해서 환경이 변화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거라고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키워드는 일단 예외가 있으니까 주로라는 말을 붙일게. 주로 성인기 때 우리가 환경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제사회화를 할 일이 많을 거야. 그래서 자 그냥 주로 성인기 이후. 근데 예외가 당연히 있겠죠. 주로 제사회화라는 거는 성인기 이후에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 우리가 기존의 행동 양식과 사회적 규범을 버린다라는 걸 뭐라고 하냐면 그게 중요하진 않지만 탈사회화라고 합니다. 탈사회화를 수반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탈사회화 종류를 따로 알아둘 필요는 없지만 그냥 우리가 어쨌든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기존 걸 뭔가 버려야 새로운 게 더 잘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런 거를 그냥 탈사회화라고 합니다. 탈사회화를 그래서 수반할 수 있다. 이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제사회화는 예기사회보다 조금 더 구분이 잘 될 거야. 그래서 주로 성인기 이후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걸 좀 버리면서 새로운 거를 재학습하게 될 거고 예시로는 뭐 외국인 주민이 이제 한국에 넘어왔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대학교에 유학생 왔다 쳐볼까? 그러면은 뭐 교수님 하이 막 이렇게 인사를 했어. 교수님이 갑자기 뭐 째려보시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 보이죠. 그럼 이제 제사회화를 해야겠지? 교수님 왜 저러실까? 아, 한국에는 존댓말을 쓰면서 교수님한테 뭐 배꼽 인사를 보통 하는구나. 이런 거 이제 적응하면서 점점 배워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직을 했어. 그래서 이건 이제 느낌 오지. 아까는 입사 전이고 내가 이 회사에 이제 새롭게 왔어. 근데 예전에는 회사가 9시까지 출근이었거든. 근데 새로운 회사는 8시까지 출근하래. 그럼 어때? 9시까지 출근하던 습관을 그대로 하면 회사에서 잘리거나 내 자리가 없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9시에 출근하던 요런 거 버리고 8시에 새로 이렇게 출근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맞춰서 거기에 적응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것들 다 제사회화의 예시입니다.
자, 넘어가서 지금부터는 사회와 기관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 우리가 사회와 기관이 끝나고 나면은 다음 챕터에서는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여기 나오는 예시들은 항상 같은 것들을 한 문제에 나올 수도 있거든. 그게 사회와 기관에서는 어떤 건지, 집단으로 봤을 땐 뭔지를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많이 내용이 많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정리를 잘 해줘야 돼. 여기서부터 이어진 내용이라 생각하면 되거든. 첫 번째로는 항상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사회와 내용, 여기를 꼭 봐줘.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는 부가적인 특징들이지. 지금부터 우리가 내용에 따라서 기초적이면 1차, 전문적인 내용을 배우는 기간이면은 2차라고 해줄 겁니다. 내용에 따라서. 자, 그래서 기초적인 걸 배우는 1차 먼저 가볼게. 내용이 기초면 1차적 기관. 자, 그래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할 거고,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뭐냐고 하면 얼마나 기초적이어야 되나요? 원초적이라고도 하거든. 원초적 사회화. 원초적 느낌 오지 않니? 얼마나 기본이어야 되는지. 원초적 사회화라는 건 대충 읽어보면은 기본적인 규범과 가치를 배워서, 특히 우리가 어릴 때 가족으로부터 언어, 정서 표현, 기본적인 생활 습관 이런 거 배우는 거 말해. 처음에 옷 갈아입는 거 배우고 양치하는 거 배우고 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초적, 기본적, 느낌 오지 원초적 사회화라고 할 정도로 정말 기본이어야 돼. 그래서 기본적인 가치, 규범, 아니면 언어, 진짜 기본적인 뭐 가나다라 이런 것도 있잖아. 이런 걸 이제 배우는 거. 그래서 뭐 진짜 옷 입는 방법, 누구한테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살아가면 젓가락질하는 방법, 양치하는 방법, 진짜 이 정도 예시들을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걸 보통 배우는 건 보통 어릴 때일 거잖아. 그래서 개인의 인성이라든지 자아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이해가 되지. 그럼 이런 것들이 기관에서 어떻게 배우느냐? 일단 굉장히 이런 간단한 내용들이니까 비형식적으로 많이 배우겠지? 우리가 무슨 옷 입기를, 자, 오늘은 8시부터 8시 50분까지 딱 50분 동안 시간을 재놓고 교과서를 펼쳐놓고 배워볼게. 집에서 이런 식으로 배우지 않잖아. 비형식적으로 배우게 될 거고, 그다음 그 과정에서 굉장히 전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전인격적이라는 건 뭐냐, 굉장히 내 인격 전체를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친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우리가 이 기간이 아니라면은 뭐 어디 가서 내가 옷 갈아입는 거라든지, 내가 침 질질 흘리면서 처음에 양치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 어떻게 보여주겠어. 전인격적으로 전체적으로 나의 어떤 인성적인 부분들, 아니 뭐 감정적인 부분들, 이런 걸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친한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예시 생각이 다 나죠? 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또래 집단. 또래 집단이 혹시 뭔가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어릴 때 같은 동네에서 친해진 친구도 있잖아. 한 5, 6살, 4, 5살? 요즘은 3, 4살, 4, 5살? 이 정도 정말 어릴 때 앞집, 옆집 살던 그 정도 동네에서 같이 뛰어놀던 애들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가면 당연히 친족 같이 나올 거고, 요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전문적인 내용을 배우는 모든 2차적 사회화 기간으로 분류해주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전문적, 심화, 보면은 선생님 어느 정도가 심한가요? 이렇게 표현을 해놔서 그렇지, 사실 이게 아니라면 전부, 방금까지 배운 그 기초가 아니면 전부 이 기간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도 여기가 들어가지 않잖아. 초등학교에서 우리가 뭐 옷 입고 양치변을 이거는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초등학교부터도 전문적이고 심화적인 요런 2차라고 해주면 돼. 그래서 쌤이 아까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이 내용으로 기간 구분해주라고 했잖아. 주로 여기서 이제 전문적이고 심화된 수준 배울 거고, 이제 사회적으로 나와서 역할이라든지 규범이라든지 전문 기술 등을 습득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특징들이 좀 더 나타나냐? 형식적으로 좀 더 배울 수도 있겠지? 그렇지?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형식적. 뭐 회사에서도 뭐 업무들을 이제 뭐 매뉴얼화해서 배운다든지, 뭐 학교에서도 교과서 펼쳐놓고 좀 더 형식적으로 배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인격적의 반대말은 몰인격적입니다.
이제 나의 뭐 기본적인 인성이나 자아 정체성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그런 부분들을 공유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둘이 반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학교라든지 아니면은 회사라든지 대중매체도 우리가 뭐 유튜브 같은 거 생각하면 되거든. 그런 데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전달받으면서 배우니까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인격적이라는 거 한 번 더 읽어볼게. 개인의 성격, 감정, 태도 이런 전반적인 인격적 요소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특정 내 모습, 특정 목표, 특정 업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몰인격적이랑 반대된다 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는 동시에 그게 목적이 뭔지냐에 따라서 내가 진짜 이 기간을 그러니까 세울 때, 설립할 때 사회화를 목적으로 세웠느냐 아니면은 사회화가 목적이 아닌데 사회화가 일어나고 있냐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공식적인 게 당연히 내 사회화 목적이 있는 쪽이 공식적으로 가겠지. 그래서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목적이기 때문에 사회화는 공식적으로 일어나겠죠. 공식적이고 그리고 이걸 위해서 사회화를 위해서 설립한 곳이기 때문에 이제는 체계적으로 보통 일어날 거야. 체계적으로 사회화가 일어납니다. 예시로는 우리가 학교도 있고 직업훈련소 느낌이 뭐지? 이거를 위해서, 이걸 훈련하기 위해서 세운 기간, 그 다음에 신병훈련하기 위해서 세운 기간 이런 느낌으로 주로 설립 목적을 공식인지 비공식인지를 구분하고 싶으면은 기간 이름을 보면은 대충 거의 다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 직업훈련소, 신병훈련소 이렇게 기간 이름도 한 번씩 봐두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사회화가 목적이 아닌데 특정 목적이 없이 설립된 것들이 이제 비공식일 텐데 이런 것들에서는 목적이 없이 설립되었지만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 있지만 자연스럽게 사회가 이루어진다. 저 자연스러운 사회화를 부수적인 사회화라고 합니다. 부수적 사회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는 일하러 가는 곳인데 근데 이제 뭐 업무하는 방법, 그다음에 무슨 파일 다루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워오잖아. 그런 게 이제 부수적인 사회화라는 거지. 자, 그래서 예시로는 가족을 우리 부모님이 교육을 너무 많이 시켜요. 그냥 목적 자체는 가정을 꾸리고 그런 거잖아. 그 다음에 또래 집단도 이제 아이들이랑 노는 과정에서 내가 다른 내용들을 배울 수도 있고 규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사 일하러 가고 군대는 국방 목적 그 다음에 대중매체도 정보를 전달받기 위해서 보다가 새로운 정보들을 배우게 되잖아. 새로운 내용들을 학습하게 되고 그래서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주요 사회화 기관들 잘 나오는 거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 첫 번째로 가족은 우리가 가장 어릴 때 만나서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사회화를 담당하겠죠? 이런 사회화를 담당하고 내 인성의 기본 틀이라든지 언어와 감정 표현하는 방식, 기본 규범 학습 등을 가족에게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래 집단, 어릴 때 굉장히 만나서 놀던 친구들부터로는 역할, 소속감 이런 것들을 습득할 수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가 청소년기에 또래 집단 같이 몰려다니는 친구들을 봤을 때는 나의 이런 자아 정체성 형성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커가면서는 엄마는 몰라도 돼. 친구들이랑 마라탕 먹을 거야 이러면서 굉장히 친구들과 더 어울려 다니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 다음에 친구들의 영향을 이제 점점 많이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런 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학교 하면은 정말 대표적인 공식적으로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죠. 정말 체계적으로 선생님들 나눠져 있고 교실도 나눠져 있고 교육과정도 굉장히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사회를 수행하고 절대로 초등학교 따로 빼지 말고 항상 학교는 무조건 초, 중, 고, 대 다 합쳐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 네 번째로 직장은 이제 주로 성인이 들어가서 사회적 역할이라든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 이런 거를 습득하게 되지. 지식, 기능, 기술? 이런 것들을
이런 거를 보통 이제 습득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5번째로 대중매체도 요새 역할이 커지고 있잖아. 점점 이제 문화와 정보를 많이 우리가 여기로부터 전달받게 되면서 점점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지위부터 다 보도록 할게.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지위랑 역할이라는 것까지 정리해주면 됩니다. 지위는 내 소속 집단이나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되거든. 일단 우리가 지위인지 아닌지도 가끔 구분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위의 의미부터 잘 보고 갈게. 내 집단이나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여야 돼. 늘 기출에서 나오는 틀린 거는 일단 내가 그 일시적으로만 맡은 거는 절대 안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쇼츠에도 올라와 있는데 쌤이 수업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 내가 무슨 우리 동아리에서 춤을 추기로 했는데 에스파 노래를 추기로 했는데 내가 카리나 파트를 맡았다. 카리나 센터 파트를 맡았다. 그러면 내 센터가 내 지위가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막 째려봐 눈으로. 근데 그런 거 이제 일시적으로 나 그 동아리 그 곡에서 잠깐 센터를 맡은 거지. 내 지위가 아니잖아. 나는 그냥 사회적으로는 다른 위치 다른 게 있잖아. 다른 학생이라든지 다른 뭐 동아리원이라든지 나의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일단은 그 드라마 영화에서 주인공을 맡았다. 배역 안 되죠. 주인공 엄마 이런 게 사회적으로 내 위치가 아니잖아. 이렇게 잠시 맡은 배역 안 되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별명도 안 됩니다. 라이징 스타라고 불린다. 라이징 스타가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위치냐? 아니지. 그 사람의 잠시 별명인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 늘 안 되는 사례 한번 봐두면 좋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기속지위인지 성취지위인지도 구분해줘야 됩니다. 기속지위라는 건 노력이나 선택과 상관없이, 즉 일단 선천적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 것도 있잖아. 선천적. 그 다음에 우리가 아니면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지위들을 기속지위라고 할 거야. 예시 볼게. 아들, 딸, 내가 아들인지 딸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하고 싶은 거 아니죠?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아들, 딸, 태어나 보니까 심지어 첫째, 장남. 그 다음에 예전에 신분제 사회에서는 부모님 거 따라갔어야 했으니까 실적 신분. 그 다음에 꼭 선천적이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성인, 노인, 청소년 이런 거는 기속지위야. 그런데 성취주의 볼게. 이제 개인의 노력과 능력을 통해서 내가 노력해서 후천적으로 획득하게 되는 것들은 성취지위입니다. 예시 볼게. 아빠, 엄마, 아내, 남편 나오는데 같은 가족이지만 내가 아내와 남편이 되려면 굉장히 노력해서 연애도 하고 프로포즈에 성공을 해서 결혼을 해야 아내, 남편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아빠, 엄마는 거기서 더 노력해서 자식들까지 낳아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여기랑 느낌 차이가 오지. 그 다음에 학교 회장, 회사원. 저희 누나 보니까 맨날 회사 가기 싫어하던데요. 거기에 면접 보고 들어가셨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학생도, 청소년은 시간이 지나면 되는 거지만 학생은 여러분들이 저 학교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의무교육이어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이 정해진 기간 동안 학교를 맨날 안 나가고 쨘다? 결석한다? 그러면은 자퇴당, 이게 학교에서 퇴학당할 수가 있어요. 즉 학생이 아니게 될 수가 있어. 여러분은 학생이 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열심히 간다든지. 그래서 기속인지 성취인지도 많이 물어보니까 구분해주면 되고. 자, 그래서 지위는 동시에 여러 지위를 가질 수도 있지.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지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엄마랑 있을 때는 딸인데 그 다음에 내 딸이랑 있으면은 나는 그때는 엄마가 될 수 있지. 물론 내 딸은 없어. 그렇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구조와 제도에 따라서 기속지위와 성취지위의 중요성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대사회는 뭐가 중요하겠어? 예전에 신분제 사회에서는, 전통사회에서는 기속지위가 중요했겠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신분제도 폐지되고 본인의 노력, 이런 성취지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개인이 맡을 수 있는 지위 수도 많아지고 있다. 이 정도도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할이라는 게 나옵니다. 역할도 뜻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일단 내가 방금 사회적 지위가 있었잖아. 학생이라는 지위가 있으면 거기에 부여된 기대 행동이나 행동 방식을 말합니다. 기대받는 거, 사회적으로 기대받을 수 있어야 되고 실제로 한 거랑은 상관없어. 학생이라면
교칙을 잘 지키기, 열심히 공부하기 이런 식으로 기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역할인 거야. 근데 실제로 교칙을 안 지키고 열심히 공부를 안 할 수도 있잖아. 즉 자신에게 이제 기대는 이 역할을 실제로 실행해야만 역할 행동이 됩니다. 이 차이 알겠지? 그래서 역할은 그냥 기대받는 것 가지고 이걸 이제 실제로 실행해야 구체적으로 나의 방식들이 역할 행동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기라는 게 나한테 기대되는 역할인데 열심히 공부를 실제로 할 수도 있지. 밤 12시까지 맨날 독서실에서 공부했다. 이런 게 역할 행동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역할 행동이 나는 공부를 하라는 기대를 보통 받지만 공부를 안 했다. 오늘 잠만 잤다. 이런 것도 역할 행동이 될 수도 있죠. 아무튼 이제 동일한 지위에서 개인적 해석과 상황에 따라서 역할 행동은 그래서 실제로 수행한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달라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잘 나오는 선지, 보상과 제재는 본인이 실제로 한 거에 따라서 사람마다 한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보상과 제재가 주어지는 거잖아. 즉 절대 틀리지 마 얘들아. 역할에 대해서가 아니고 역할의 행동입니다. 그치? 실제로 뭘 해야 잘했다 하고 칭찬해 주든지 너 왜 그렇게 했니? 라고 제재를 하지. 우리가 사회적으로 기대만 해놓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보상과 제재를 한다는 거는 이상해. 너 학생이니까 열심히 공부할 거니까 미리 전교 1등 줄게. 이런 거 이상하잖아. 열심히 공부를 실제로 했어야 전교 1등이라는 보상이 따라오니까. 그래서 제발 얘들아 역할에 대한 제시문을 읽을 필요도 없이 틀린 선지입니다. 역할에 대한 그냥 너네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선지 많이 나올 거야. 역할에 대한 보상, 역할에 대한 제재. 있을 수가 없는 선지야. 그냥 오답 선지야. 제시문 볼 필요도 없이 앞으로는 이거 보자마자 X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할 갈등인지 아닌지까지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방금 역할을 배웠잖아. 역할을 사회적으로 받는 이런 기대 행동 방식이잖아. 그 역할끼리 부딪힌 거를 갈등이 발생하는 걸 역할 갈등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역할 갈등이 잘 나오는 사례부터 적어줄게. 단순한 진로 고민. 내가 그 지위에 부여받는 사회적으로 받는 기대가 없으면 틀린 거야. 단순 진로 고민. 나 혼자 하는 고민이야. 틀린 거. 그 다음에 이 회사 갈까 저 회사 갈까 저 회사에서 나보고 오라고 했는데 갈까 말까 사회적으로 받는 지위에 받는 기대끼리 부딪히는 게 아니거든요. 진로 고민, 이직 고민, 심리적인 갈등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데서 오는 것들. 그래서 일단은 역할 갈등이 일어나면은 심리적인 부담을 주고 부적응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해결 방안 보면은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역할을 수행하거나 조직 내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도를 통해 완화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가 부딪혔다 그러면은 뭐부터 할지 잘 우선순위를 정하든지 아니면은 제도를 통해서 잘 완화할 수 있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택근무 이런 걸 말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역할 갈등에 이제 맞는 예시, 틀린 예시를 보고 정리하면 될 것 같거든. 자, 역할 갈등 많이 틀리기 때문에 오늘 잘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로 여기 적어볼게. 내가 있어. 근데 우리 어머니 생신이 항상 수능쯤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집에서 내가 딸이라는 지위가 있잖아. 근데 딸로서는 어머니 생신이 있으면 생신 파티에 가서 축하해드려야 된다는 당연히 이 지위에 대한 사회적으로 기대받는 게 있겠지. 그래서 어머니 생신을 가족끼리 모여서 다 같이 챙겨주기로 식당을 예약을 했어. 자, 요런 역할이 지금 이렇게 하나 있는데 근데 이제 내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잖아. 강사라는 또 다른 지위가 있잖아. 근데 그날 이제 이게 하필 수능 직전 수업이 있는 거야. 파이널 수업이 있어. 그러면은 학생들은 당연히 여기에 역할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지. 여기 지위에 대해서. 수능 직전이니까 오늘 파이널 이제까지 나왔던 거 다 분석하고 정리해 주시겠지. 수업이 정해져 있어. 근데 집에서도 딸이라는 지위에 대해서 어머니 생신이니까 와서 같이 저녁 먹겠지. 식당에 와주겠지. 이렇게 지금 사회적으로 기대를 명확히 받는 것끼리 부딪혀야만 역할 갈등인 거야. 오케이. 이거 알겠지? 이거는 역할 갈등 맞는 거. 틀린 사례 하나 더 보면은 잘 이해가 될 거거든.
마찬가지로 내가 이번에도 뭐 하나는 뭐 보통 이제 한쪽을 맞아 보인단 말이야. 틀린 이유가 내가 집에서 딸인데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님이셔. 대기업 회장님이어서 나보고 이제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으래. 좋겠다. 아무튼 내가 이제 아버지가 회사를 물려받으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 경영학과를 가서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아라. 근데 저는 사회교육과가 가고 싶어요. 경영학과 가서 사업 배워서 아버지 회사 물려받아라 라고 이렇게 받았는데 저는 싫어요. 저는 사회교육과 갈 거예요. 어때 얘들아? 사회교육과를 가라는 사회적으로 기대받는 게 없잖아. 나에 대해서. 이런 거는 그러니까 지금 혼자 고민인 거야. 아버지가 회사 물려받으라고 하시는데 나는 사회교육과 가고 싶은데 뭐 하지? 이 둘 중에 뭐 하지? 본인만의 진로 고민 같은 겁니다. 이직 고민도 다 비슷한 이런 느낌일 거야. 그래서 이거는 역할 갈등이 아니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두 개끼리 명확한 기대받는 역할끼리 부딪혀야 된다라는 거 잘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런 제도가 뭐 있는지 밑에 쌤이 한 번 더 정리해 놨으니까 이것만 읽어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보통 역할 갈등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 우리가 아까 지위 수도 많아지고 있고 이렇게 했으니까. 주로 이제 워킹맘에서 사례를 보면은 직장에서의 역할도 있고 근데 가정에서의 역할끼리 부딪히는 경우도 역할 갈등이겠지. 그래서 뭐 오늘 내일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오늘 늦게까지 남아서 야근해서 프로젝트를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하필 딸 생일이다. 이런 것들. 이걸 줄이기 위해서 근무 유연화 제도, 뭐 재택근무라든지 탄력근무제 이런 것도 요새 제도가 있고 뭐 멘토링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런 제도들로 역할 갈등을 해결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사회와 기관 그리고 역할 갈등, 뭐 지위, 사회와 유형 이런 것들까지 다 배워봤잖아. 잘 복습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을 바로 배울 건데 여기가 연계가 잘 되고 동시에 모든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꼭 잘 준비를 해서 잘 복습하고 섞이지 않게 다음 챕터까지 이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모두 고생했고 또 다음 시간에 필요한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모두 안녕.